네, 중국 양회가 오늘부터 개막을 하는데 이 양회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중국 정부가 보여준 스탠스는 상당히 매파적이었죠. 여기에 따른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자,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음에 자, 미국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다우지수 기준 50포인트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얼만큼 적용해야 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규제 우려를 뒤집어버린 월가의 구원투수가 한 명 있었다는데 이 내용.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까지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먼저 중국 관련 소식부터 오늘 살펴보시죠. 신화통신이 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한 열흘 동안 중국 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는 선심성 공약 대신에 서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규제 강화에 상당히 강력한 매파적 기조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은 전매 제한, 1가구 1주택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요. 심지어 신규 분양받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 파는 사람에게 매매 차익의 최대 20%까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20%요. 제가 남의 나라 일에 참견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다 결국 우리나라 한 10년 전처럼 부동산 가격에다가 이 세금까지 얹어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중국 정부의 시장 지배력은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크니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중국 상해지수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관련 내용 보시겠습니다. 결국 어제 중국 상해지수 최근 제조업 지표 호조와 함께 조심조심 올려놨던 상승분을 단 하루 만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관련주를 포함해서 하루 만에 3.65% 보시는 대로 급락한 상황을 보고 계시고요. 제목에 부동산 관련주라고 언급을 했지만 결국 부동산 관련주가 사실상 중국에는 전업종 다죠. 이 부동산 안 좋은데 건설, 철강, 정유,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주식들 잘 갈리는 만무하고요. 아무튼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물론이고 일본만 제외하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그리고 글로벌 상품 시장과 유가에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하나 또 보겠는데요. 타이밍이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대로 글쎄 우리나라 추정 60분이 이 제목을 모방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CBS 60 Minutes.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내놨는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동시 통역은 못 나가고요. 중국 허난성의 항구도시 장저우 지역의 한 신도시를 CBS 60분 팀이 찾아가서 찍어온 장면인데요. 그야말로 유령도시.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주차장도 다 텅텅 비어있고 길거리고 다 비어있다는 거죠. 이런 게 부동산 버블에 대한 위험성이고 중국의 부동산 규제책이 어느 정도 현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일본 증시만 어제 흔들림 없이 우상향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위협적이긴 한데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정리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월가에서도 중국의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앞에서 보신 중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 그리고 여기에 위축된 상품 시장의 약세, 그리고 달러 강세, 오늘 여러 가지로 미증시는 하락 출발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장 중반에 바닥을 치고 반등이 시작되더니 결국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까지 약 40포인트만을 남겨둔 지점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대신에 업종별로는 명암이 엇갈렸다네요. 우리나라 증시하고 약간 좀 동조화가 있죠. 먼저 중장비 제조사 캐터필라와 알루미늄 가공회사 알코아 등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들은 1% 넘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고요. 여기다가 애플도 요즘 완전히 차트가 망가지기도 했지만 억울하게 또 이 중국 우려에 반응을 했는지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스마트 안경까지 공개하면서 그야말로 첨단 기술과 광고 혁신에 한 획을 긋고 있는 구글은 이날 2%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어서 도이치뱅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한 타겟과 메이시스의 급등에 힘입어서 미국
내수주 가운데 유통업종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미증시 반등에 앞장섰다는 마감 브리핑입니다. 시퀘스터 얘기는 오늘도 거의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오늘 미증시 상승 반전에 1등 공신이 있었다는데 바로 이어서 누군지 확인을 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구원투수로 등장을 한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내년 1월 임기를 앞둔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만약에 연임을 진짜 포기하고 사임할 경우에 후임 연준 총재로 이미 하마평이 돌고 있는 인물입니다. 만약에 옐런 부의장이 연준 총재가 된다면 사상 첫 여성 연준 총재로 기록이 될 텐데요. 글쎄, 우리나라 인꼬 부부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버냉키와 이 옐런은 비둘기 커플이라고 할까요? 이 버냉키 연준 의장과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소신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분이 연설을 통해서 지금은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나 득실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양적 완화에 대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 기조의 필요성까지 역설을 했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넷 옐런 연준 부총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준 총재를 겸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지역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서남부 요 해변가 휴양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서프라임 사태 때 세컨드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같은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도 취약하고 이런 만큼 이 자넷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로서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거가 좀 명확한 비둘기파다. 뭔가 배운 비둘기파다. 이렇게 표현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일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체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니혼 게이지 신문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에도 유일하게 무풍지대에 있었던 일본 증시, 사진에 보시는 쿠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어제 일본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이 쿠로다 내정자는요, 일본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도의 양적 완화는 결코 충분치가 않다. 더한다. 현재 일본 기준금리가 0.1%인데요. 일본의 향후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까지 열어두겠다고 아주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금리 0.1%의 향후 인플레이션 목표치 2%라고요. 20배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특파원이 기사를 썼던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저는 엄교만 놓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블룸버그 통신의 특파원 마이클 맥도너는 이 쿠로다 총재 지명자의 의지를 한 문장 whatever it takes 라는 표현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표현은 지난해 7월 26일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먼저 썼던 표현이고요. 그 후에 금융시장에서 유로존 부채 우려 국가들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채권금리가 급락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본 한마디로 매지 워드라면서 그만큼 강력한 의지 표명이고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있을까? 있겠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거의 파시즘에 비유될 정도로 양적 완화 의지가 강력한데 금융시장의 요동을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사실 미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증시 하락한 것을 약간 후반영, 거기다가 앞에서 보신 이 환율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외국인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은 있겠지만은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어제 급격하게 이 환율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 외국인 흐름도 약간의 방향성을 시간을 두고 잡을 것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내용이 이것저것 많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